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경제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국적해운사 HMM입니다. 인수를 꼭 하고 싶어 했던 하림이 결국 포기했죠. HMM이나 하림 관련주가 요동을 쳤을 때 투자했던 분들은 속이 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HMM은 FA 시장에 풀려있는 특급 선수인 건데요. 그 명성에 비해 이상하게 빅클럽들이 외면 아닌 외면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과연 HMM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를 사람들이 볼 때 이 HMM을 그 인수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기업을 키워주고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주경기장의 전반전은 앞으로 HMM을 데려갈 가능성이 있는 빅클럽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HMM을 인수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바로 HMM과 사업적 시너지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HMM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여러 데리고 있다고나 할까요? 바로 벌크 해운 얘기입니다. HMM은 최근 몇 년 동안 컨테이너선으로 무지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경기 변동 민감성을 낮추기 위해 벌크 사업 규모를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가 주로 생산하는 철강은 대표적인 벌크 화물이죠. 즉 포스코로서는 HMM 인수를 통해 안정적인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고 HMM으로서는 매우 강력하고 확실한 화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부의 입김이 센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MM 인수가 잘 안 풀릴 때 정부가 어떻게 조금 강요 아닌 강요를 할 수도 있겠죠. HMM을 노리는 일하기보다는 노렸으면 좋겠는 다음 빅클럽은 바로 현대차그룹이에요. 현대차그룹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자금력이겠죠. HMM이라는 선수를 물심양면으로 엄청 서포트해줄 수 있는 빅클럽이 바로 현대차그룹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운업을 좀 크게 키우려고 하면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돈, 세 번째는 더욱 더 많은 돈이에요. 문제는 현대차그룹이 돈이 많긴 한데 돈 쓸 일도 무지하게 많은 데라는 거예요. 현대차는요, 전기차 투자도 해야 되고 자율주행 투자도 해야 되고 수소경제도 건설해야 되고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현대차그룹이 인수하면 자동차를 HMM이 옮길 수 있게 되고 그럼 일석이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자동차는 좀 다른 화물이라는 거죠. 자동차 같은 바퀴 달린 화물은 로로선이라고 따로 배가 있거든요. 물론 컨테이너선으로 옮기기는 하는데 효율상 로로선이 훨씬 좋다고 해요. 거기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가 있으니까요. HMM을 인수해서 현대글로비스와 합치는 방법을 통해 현대글로비스의 내부 거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긴 한데 단순히 내부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엔 HMM 선수가 좀 비싸잖아요. 최근에는 또 한화그룹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화그룹의 특징이라면 HMM을 정말 사업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화그룹의 주력 사업은 방산, 중공업, 조선화학 뭐 이런 거죠. 조선과 해운의 시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방산, 중공업, 화학 모두 원료를 옮기든 제품을 옮기든 하여튼 뭔가를 무지하게 옮겨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업회 협회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한화가 전방산업인 해운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룹 전체에 긍정적이며 글로벌화하는 방산을 보더라도 각국의 방산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룹 내 해운사를 활용하면 그룹 차원에서 이득이다. 아니, 우리 팀은 순간속도가 빨라서 돌파력이 엄청 좋고 또 골결정력까지 갖춘 윙이 매우 필요한 팀인데 손흥민을 사올 수 있을 것 같네?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문제는 역시 가격입니다. 안 그래도 한화는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을 사오는데 돈을 상당히 썼잖아요. 물론 손흥민 데려올 수 있으면 대박이지만 막 지금 바이아웃이 한 2천억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빅클럽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후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후반전의 플레이어들은 하림과 인수 경쟁을 했던 동원, 그리고 초반에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실패했던 SM그룹 같은 중견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운사가 필요한 곳들이에요. SM그룹은 이미 SM해운, 대한해운 등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동원 역시 HMM과 사업적 시너지가 매우 좋죠. 문제는 돈이에요. EPL 말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에서 손흥민 데려가겠다고 하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본인이나 팬들이나 하여튼 그걸 좋아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중견기업들의 HMM을 잘못 인수했다가는 하림과 비슷하게 다시 협상이 결렬되거나 혹은 인수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 인수가 안 된다면 차라리 포스코와 같은 국민기업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와요. 포스코의 민영화 과정에 HMM을 대입해보면 아마 국민기업화가 진행된다면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들고 있는 지분 소유 한계를 두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는 방금 말했던 지분 소유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도 높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건데 포스코도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은 소유 지분 한도를 둘 가능성도 매우 높을 거예요. 뭐 이외에도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시장에 내놓는 부분 민영화의 방법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유연성, 효율성 제고 같은 이점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해운업의 미래를 보거나 HMM의 미래를 볼 때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 나온 손흥민이 아니라 HMM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현대상선 시절부터 HMM을 조금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HMM이 과연 얼마나 좋은 주인을 만나서 얼마나 잘 나가게 될지 궁금하기도 해요. 오늘의 경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HMM과 이 HMM을 둘러싼 해운업계 전체의 정세는 어떤지, 또 이 난세 속에서 HMM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음 주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종 기자였습니다.